65세 이상의 영양 섭취 부족자 분율이 2013년에는 8.5%였다가 21년도에는 22.8%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양소를 짧은 시간 내에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우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유를 자주 먹는 노인일수록 영양 불량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 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유를 단독으로 먹고도 좋지만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것이 하나가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영규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서구화된 식습관, 가공된 식품들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이것들이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맛도 있지만 영양소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칼로리를 그때그때 소비하지 않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칼로리는 지양하고 품질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영양 섭취 부족자 분율이 2013년에는 8.5%였다가 2019년도에는 23.8%, 21년도에는 22.8%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연령을 통해서 칼슘과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노년기 때에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질환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근감소증, 두 번째는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모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뼈를 생성하고 뼈를 재흡수하고 뼈를 만드는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구성체로서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시켜주는 필수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다면 근감소증, 골다공증에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의 노인분들이 불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칼슘 섭취와 단백질 보충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소아에서부터 중장년기에 거쳐서 근육을 합성하고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노년기에 있어서는 각종 이유로 인해서 근육이 감소되는 질환이 생기는데 이게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근육이 감소함에 따라서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예를 들면 보행을 못하면서 당뇨에 유발될 수 있고 고혈압에 유발될 수 있고 고지혈증이 증가될 수 있고요. 장 운동도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의 유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상 생활을 하고 누워있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 질환이 악화되거나 생길 수도 있고요. 누워 계시다 보니 각종 세균 감염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수술을 하거나 각종 질환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보행시키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걷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사람은 도태되고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 골다공증은 필수적으로 예방해야 될 질병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영양소를 짧은 시간 내에 채우기 위해서는 먹기 쉽고 올바른 영양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이 우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이룹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칼슘, 인, 기타 여러 가지 비타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유를 마시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은 것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HDL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DL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막혀서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혈관 질환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는 혈관 질환, 전신 질환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유에 있는 적당량의 단백질과 유당, 비타민 D 등이 칼슘의 섭취를 도와주고 우유 속의 락토페린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증식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골격의 성장과 유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유를 자주 먹는 노인일수록 영양 불량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14,960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우유 및 유제품 섭취가 영양 보충에 미치는 역할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3가지 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우유 및 유제품을 섭취량에 따라 1일 섭취량을 0g으로 설정한 비섭취군, 44.2g은 저섭취군, 226.2g은 고섭취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분석 결과
우유와 우유 고섭취군은 저섭취군과 비섭취군보다 영양 불량 위험도가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섭취군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인, 칼슘, 리보플라빈 등 11개의 필수 영양소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연구 결과상 나와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단백질이 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75세 이상의 고연령층일수록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를 간식처럼 자주 섭취하는 것이 노년층 영양 결핍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유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우유 자극에 대해서 장애 트러블과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환자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유에 대한 큰 부작용과 과민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아는 2잔, 성인은 1잔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다량의 영양소와 수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와 탈수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과량 먹게 되면 오히려 복통과 설사를 어느 정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를 단독으로 먹고도 좋지만은 같이 드시면 좋을 만한 영양소도 있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을 만한 것이 하나가 꿀입니다. 꿀에는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우유와 꿀을 함께 먹는다면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또 좋은 것이 강황이라고 합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커큐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우유에 시나몬 1스푼, 강황 1스푼을 저어서 섞어서 드신다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다량의 프루설타민이란 비타민 B 원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로 회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조금 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꿀을 조금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3분 사이로 돌려서 먹게 되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멸치, 두부입니다. 고칼슘, 고단백질 음식으로서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타민군, 칼슘들도 고형 음식인 멸치, 두부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이 또 섭취할 수 있는 건 또 등푸른 생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원활하게 혈행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칼슘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시고 줄이시기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몬드나 귀리, 잡곡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그것을 음료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함량 자체가 다른데요. 100ml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유는 3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음료는 0.5g, 귀리 음료는 1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량 차이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양뿐만이 아니라 흡수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몸은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흡수를 원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음료와 다르게 우유에는 구성 성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성 음료에는 원유에 포함이 1g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유에 U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 식품에 대해서 대체 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부분에서 식물성 단백질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음료는 영양분, 구성 성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는 것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라고 하면은 고급질 것 같고 뭔가 영양소도 풍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입산 우유보다는 국내산 우유를 추천드립니다. 수입산 우유는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깁니다. 국내에 반입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유통기한 자체가 1년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살균류는 생산되고 짜낸 지 이틀에서 3일 내에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살균류의 경우 유통기한은 11일에서 14일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국산 우유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산 우유 100% 원료면 및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간단한 방법으로는 국산 우유 사용 인증 K-밀크 마크를 확인하고 드시면 됩니다. 우유의 등급을 나눈 기준은 체세포수, 즉 젖소의 건강 상태와 세균수에 따라 나눠지는데 국산 우유는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를 먹고 탈이 나지 않는 유당불내증 같은 부작용들이 없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일단 소화기 때는 필수 영양소와 단백질, 칼슘이 충분해 성장 발육을 유하기 때는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바쁜 현대인들, 바쁜 중장년층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기 때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거를 때도 많고 섭취를 충분하게 못한 채로 칼로리만 높은 고지방식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유에도 지방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외에도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 인, 무기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같이 함유되어 있고 간편하게 한 잔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서는 간식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령층에서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고영양식, 저열량식을 드시면서 한 잔씩 우유를 드시면 부족한 체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한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원래 정상적으로 소장에서 락타아제라는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고 결핍될 경우 그것이 소화 안 된 채로 장의 자극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당불내증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극복한 우유도 요즘 출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가 무조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중요한데요. 평균적인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12시, 1시경에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은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은 아침에는 가볍게 먹되 어느 정도의 당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다 챙겨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단백질과 당이 조금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바로 힘을 낼 수 있는 구성 성분을 놓는 것이 아침 식사에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심도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드시고 외식을 하시더라도 덜 짜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밥을 한 공기 다 드시는 것보다 3분의 2, 반 공기 드시면서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녁 식사입니다. 우리가 활동량은 점심, 아침 이때 많이 이루어지고 당도 많이 분해되고 칼로리 소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후에 태워줄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단백 위주의 적은 식사, 당은 소량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위주의 식사와 채식 위주의 식사를 저녁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것이 무섭다고 병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교정될 정도가 아니고 빨리 약을 드셔서 낮추거나 높이거나 교정이 필요한 단계라면 지체 없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편하게 상담하고 약물 복용하기 전에 상담과 생활 습관 교정이 꼭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병원과 좀 친해지면서 본인의 건강을 쉽게 토로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을 삼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보통 호소하시는 것이 수면장애, 우울증, 외로움입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전신질환을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병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그게 악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 생활 및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취미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